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도 없고 어떻게 된 거지?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셔서 맹국재 대표님, 도균 씨도 몇 년? 이거 몇 년 됐죠? 1년 넘어갔어요. 1년도 넘어서 더 된 것 같아요. 맹국재 대표님은 몇 년 만이에요? 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 또 신규 회원분들, 오늘 온라인 마케팅 통합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성공 실천의 50기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이런 형태로 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이제 마지막이고, 그리고 마지막 수업의 대미를 저희 이제 협력사 네모의 미학 유문진 대표님, 황문진, 유문진, 쌍문진께서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비즈노가 이번에 컨텐츠가 많이 보강이 됐어요. 그 전에 이제 DRM,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이라는 걸로 비즈노 초창기, 란체스터 전략, DRM 그 두 가지 축으로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를 냈는데, 지금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이 막 급격하게 너무 보편화되면서 그 DRM 앞단에 이제 SNS 기법이 같이 접목이 돼서 더 좀 파워풀한 DRM을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기획이나 컨설팅 쪽에 비즈노가 집중했다면, 이제 네모의 미학처럼 직접 이제 제작을 해주는 회사하고도 같이 DRM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손발 역할까지 같이 이렇게 제휴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온라인 마케팅 통합이라는 이제 강의를 또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비즈노 실천회를 대신해서 더 업그레이드돼서 딱 6개월 동안 고객점유 1위를 만드는 SRM 컨설팅 이것도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인적으로는 50개 회사를 같이 컨설팅을 해서 최소 50개, 50개 회사 중에 25%는 성공 사례를 올해 안에 내는 걸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는 6개월 안에 이제 최소 50%니까 저희가 이렇게 체크해서 6개월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가고, 일정상 콘텐츠가 좀 많이 제작이 안 되는 곳들은 이제 이어서 내년까지 해서 내년 한 3개월 더 추가해서 성공 사례를 내는 걸 목표로 그렇게 좀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쇼핑몰 운영하고 또 인터넷상에서 신규 고객 확보해야 되고, 내가 취급하는 상품 서비스를 더 많이 판매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마케팅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저희 SRM 일정표 뒤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사전 신청서 써주세요. 저희가 제가 검토해서 합류 가능할지, 이 마케팅 기법이 효과적일지 아닐지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 50기 수업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네모의 미학의 유문진 대표님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이 몸매 자랑하시려고요. 매우 편안한 복장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문진입니다. 현재 네모의 미학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기십니까? 성공 실천에. 그런 걸 잃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네. 저는 49기입니다. 지금 받으시는 분들 바로 전 기수예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전략과 전술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50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50기 분들은 아주 해군이죠. 그런 배운 것들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적을 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혹시 이전에 배운 기수분들도 배우시면 좋을 거예요. 마케터의 입장에서 또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꼭 알아야겠다 하는 것들만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첫 시간, 둘째 시간은 첫 시간은 이제 전환 마케팅, 둘째 시간에는 유인 마케팅, 셋째 시간부터는 실습을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넘겨요? 제가 여기서 넘겨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목소리가 다 될 때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좋죠? 좋습니다. 네. 자, 온라인 마케팅에는 5가지였습니다. 써드려야지. 전환 마케팅. 두 번째, 유인 마케팅. 세 번째, 액션. 네 번째, 분석. 전환 마케팅, 유인 마케팅, 마케팅 액션, 마케팅 분석, 마케팅 개선. 이렇게 5가지 구성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말고 더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5가지 여기 또 있다. 없죠, 그죠? 이게 이제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5가지. 구성 요소. 구성 요소는 감사합니다. 구성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구성 요소를 아시면 통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불의 3요소는 뭐예요? 젊은 분들. 불의 3요소. 불을 구성하고 있는 3요소. 산소. 정답. 또요? 열. 그래. 그 다음에 재료. 이 3가지가 불의 3 구성 요소죠. 이거를 발견하기까지 인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저도 저 5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꽤 많이 공부했습니다. 꽤 많이. 제가 꽤 많이 공부한 거를 여러분 오늘 한 방에 알게 되는 거예요. 행운이죠, 그죠? 네. 자, 홈페이지를 저거 먼저 설명해주세요. 전원 마케팅은 플랫폼에 들어온 고객을 구매로 전환시키는 게 전환 마케팅이에요. 전환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도 전환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구매를 해도 또는 어떤 액션을 취해도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환이고요. 유인 마케팅은 홈페이지로 방문자를 불러오게 하는 요소들. 그게 유인 마케팅이에요. 그 다음에 마케팅 믹싱은 전환 마케팅과 유인 마케팅을 내 아이템에 맞게끔 믹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은 한 달 동안 마케팅을 진행해보고 나서 잘 했는지 못했는지 효율을 분석하는 게 분석 마케팅이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하는 걸 개선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개선.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유인 마케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환 마케팅부터. 전환 마케팅의 플랫폼은 3가지가 있습니다.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
또 있습니까? 없죠. 자,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있어요. 불빛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자, 어쩔 수 없죠. 카페나 블로그는 이미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죠?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런 기능들이, 대부분의 기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만들 때는 이런 기능들이 안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홈페이지 구성 요소 중에서 이건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인데 홈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매 전환율입니다. 구매 전환율이 뭐냐면 하루에 홈페이지에 100명이 방문하는데 한 명이 구매하면 구매 전환율은 1%예요. 두 명이 구매하면 2%죠. 그 구매 전환율이 높은 홈페이지가 좋은 홈페이지입니다. 자, 샌디케이션은 내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들이 검색 엔진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샌디케이션이 있죠. 샌디케이션을 홈페이지에 설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샌디케이션 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브라우저들이 이렇게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스윙,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대략 한 5개 정도의 브라우저가 있는데 그 브라우저에 무리 없이 띄우게 하는 게 바로 이 크로스 브라우저예요. 10번째 있는 크로스 브라우저. 홈페이지 만들 때 크로스 브라우저 안 하시면 한 20%의 고객을 그냥 집에 돌려보내는 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홈페이지들은 이런 제2의 브라우저에 잘 안 떠요.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10번 크로스 브라우징은 꼭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웹표준 제작. 웹표준은 이제 그 국제표준인 그 HTML 구현 방법인데요. W3C에서 권고하는 표준 방법입니다. 웹표준으로 제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결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할게요. 검색 엔진 최적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2번. 자, 21번 웹 접근성이 있습니다. 웹 접근성은 인터넷 세상의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무리 없이 서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웹 접근성입니다. 이게 법으로 통과돼가지고요. 지금은 모든 관공서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이 되어 있어요. 자, 플랫폼 제작할 때 꼭 따져봐야 하는 30가지 체크리스트 이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환 마케팅.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 그 방문자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환을 시켜야 되죠. 구매를 하게 하든 회원 가입을 하게 하든 아니면 이벤트에 참가하게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브랜딩인데 여기 나와 있는 32가지를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잘 모르고 최신 기법들만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브랜딩.
보통의 홈페이지는 브랜딩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브랜딩은 브랜드 리얼리티가 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고요. 브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브랜드 리얼리티에는 미션, 비전, 경영 철학, 브랜드 스토리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제품의 본질이라든가 차별화, 상징적인 것들, 이미지는 로고, 슬로건, 네이밍, 디자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 홈페이지들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그래서 브랜드 리얼리티의 미션, 비전, 경영 철학, 브랜드 스토리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죠. 로고도 있어야 되고 슬로건, 이름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여기부터 볼게요. 미션은 그 회사, 그 사이트의 존재 이유죠. 비전은 뭡니까? 그 회사의 비전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이런 것들이고, 경영 철학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하우예요. 어떻게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것인가, 그거를 경영 철학이라고, 이런 것들이 녹아내려져 있는 것들을 브랜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거부터 볼게요. 기업 미션. 기업 미션의 헤드라인은 잘 팔리는 홈페이지 제작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부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전은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어요. 경영 철학은 이런 미션과 비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하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재능 나눔 또는 소통,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을 또 고객한테 나눠드리고 알려드리고 해서 동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 스토리는 브랜드 스토리는 보통 창업 스토리가 있고요. 창업자의 어떤 스토리가 있고 제품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곳에다 의뢰를 하면 이런 걸 다 만들어줘요. 브랜딩이라고 해서 몇 천만 원 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훨씬 좋겠죠. 비즈노의 브랜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즈노의 비전. 종업원 50인 이하 기업을 위한 최고의 컨설팅 회사가 된다. 미션이 세 가지가 있죠. 이 미션하고 이 비전을 좀 바꿔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돼요. 그죠? 경영 철학.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다. 성장을 즐기지만 확장은 즐기지 않는다. 이게 경영 철학입니다. 그리고 회사 계획과 나누고 히스토리였지? 창업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점이 많다는 거죠. CEO의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배경,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방문자들이 신뢰를 합니다. 방문자들은 홈페이지에 와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꺼낼 때는 구매 저항이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 구매 저항이 계속 살아있으면 구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수로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다음 뭐 스토리텔링 넘어가고요. 이슈가 있는데 보통은 창업 홈페이지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있는 스토리텔링 한 것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요. 이슈를 어떻게 만드냐면 기사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사화시켜서 언론에 뿌리는 겁니다. 언론에 뿌린 다음에는 그걸 SNS로 다시 확산시키는 방법을 취하시면 돼요. 자, 이슈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슈를 만드시면 처음부터 하실 땐 그러면 되고 중간중간에 제품 개발이나 신제품이 나왔을 때 다시 이슈를 만드시면 돼요. 이것 외에도 이슈를 만드는 건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슈를 만들 수 있어요. 자, 타겟팅. 자,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전략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포지셔닝. 이런 것도 배우셨죠? 포지셔닝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고객에게 나의 상품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이거죠. 보통은 차별화를 만든 다음에 그 차별화를 컨셉화 시켜서 포지셔닝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곧 뭐가 돼야 되죠? 포지셔닝이 돼야 되죠. 카피라이팅. 자, 1번부터 6번까지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카피를 써야 되잖아요. 카피라이팅은 꼭 필요합니다. 카피가 없는 홈페이지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홈페이지들은 카피가 없어요. 뭔가 주장하는 바도 없고 USP가 없다는 얘기죠. 자, 소책자 전략. 소책자 전략은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이거를 어떻게 홈페이지에 스며들게 하는가를 봐야 되죠. 비즈노의 경우 소책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요. 비즈노. 네. 비즈노의 핵심 노하우 파일 무료 제공이라고 해놓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소책자죠. 본 코드의 이용 번호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고 확인을 누르면 회원 가입 창으로 이동해야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책자는 이런 거예요. 우리 황원정 대표님은 이거를 회사의 바이블이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죠. 소책자는 고관여도 제품을 파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고관여도라고 하면 보통 한 방에 구매를 하지 않고 여러 번 조율을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해서 구매하는 것을 고관여도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이마트 가서 안 사죠? 그죠? 스피커 살 때도, 좋은 스피커 살 때도 이마트 가서 안 삽니다. 여러 번 따져보죠. 그런 걸 고관여도 제품이라고 하는데 고관여도 제품을 파실 때 이 소책자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이 소책자 기법을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혹시 트렌드 헌터라고 하십니까? 그런 신생 기업들도 이런 소책자를 기법을 통해서 성장하는 회사죠. 여기서 배출하신 큰형네 큰형네 직집 이런 것도 이런 소책자 기법을 이용해서 성장한 회사라고 봐도 돼요. 소책자는 이런 겁니다. 우리 제품을 구매할 사람들한테 그 구매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사항,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런 정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런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고객의 결핍 사항들을 잘 따져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소책자를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은 그 소책자의 매료당해서 소책자를 읽어보면서 우리 회사한테 매력을 느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소책사 속에는 내가 이런 어떤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책자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을 떠나서 우리 회사가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소책자가 될 수 있어요. 저희 회사도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책자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소책자들. 고관여도 제품을 파시는 분들은 소책자 기법을 꼭 만드세요. 다음 USP는 이전에 다 배우신 거죠. 성공 실천에 하실 때 다 배우셨을 겁니다. 차별화 전략도 배우셨고, 솔루션. 솔루션은 자기가 가진 제품이죠, 제품. 내가 고객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솔루션. 자, 다음 저단 시나리오를 설명드릴게요. 자, 전환 시나리오. 자, 고객의 DB를 받기 위한 얄팍한 아이디어예요. 요즘은 고객들이 이런 걸 잘 썩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많죠. 운명적 인연이라 해놓고 연애 능력, 이상형 찾기, 연애 심리 이런 거 재밌잖아요. 눌러서 한번 해보면. 자, 그래서 테스트 시작을 해서 띡띡띡 누르고 가면 결과 보기가 나오죠. 결과를 보려면 당신의 이름과 이메일과 핸드폰 주소를 쓰라고 하죠. 이런 게 전환 시나리오입니다. 교묘하게 고객의 DB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결혼 정보 회사에서 많이 쓰는 기법들이에요. 근데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만 있다면 다양한 업종에서 구현할 수 있어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중물 전시 효과라고 합니다. 자, 마중물은 전시 효과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이 홈페이지가 손님이 많고 잘 되고 있고 잘 활성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컨설팅 후기가 있고 교육 후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관리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5월 29일 날 마지막 날짜, 여기는 4월 17일. 전시를 해놓고 전시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자, 요런 게 전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N자가 많이 붙어 있죠. new. 사실은 이 N자가 한 10개 정도로 붙어 있어야지만이 잘 팔리는 회사고, 잘 활성화되고 있는 사이트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모든 게시판을 끄집어 내놓고 이런 식으로 N자를 다시면 됩니다. 이 N자가 그냥 붙박이로 붙어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그쵸? 전시 효과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제 갈비 가볼까요? 네, 이런 거죠. 여기 지금 N자가 이제 붙어 있는데, 이걸 그냥 여기 다 붙여도 되잖아요, 그죠? 다 붙이려면 날짜를 빼셔야 돼요. 날짜가 있는데 다 붙여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걸 전시 효과를 하는데, 모든 홈페이지는 이게 필요해요. 아주 극소수의 홈페이지를 제외하고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용 홈페이지 가보면 공지사항이라고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데 한 3년 전, 5년 전 공지사항이 한 개에 달랑 올라와 있죠. 그런 홈페이지는 사람들 볼 때 죽어있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카페에 들어가면 N자가 없는 카페들은 금방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활성화되지 않은 카페야. 그리고 나와버리죠. N자가 많이 달려있는 카페는 와, 여기 잘 되네. 뭔가 좋은 정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눌러보게 됩니다. 자, 그런 걸 전시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 제가 마중물이라고 해놨냐면, 처음에 홈페이지를 오픈하실 때 그런 게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저 게시판에 쓸 게. 그러면 뭐 후기도 그렇고 다른 게시판에도 글이 없는데 그냥 빈통으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작글을 쓰셔야 돼요. 저희들이 홈페이지 만들어드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작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줘요. 다른 홈페이지에 가서 후기 달린 거를 가져와서 약간 편집합니다. 그런 다음에 올리셔도 돼요. 또는 경쟁사 홈페이지에 달려있는 후기라든가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살짝 편집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자, 다음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 수색하려면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이 소책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보입니다. 전문 정보죠. 자,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오른쪽이 안 나와. 수익성 분석.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전환 마케팅, 유인 마케팅, 분석, 개선, 믹싱 이런 타이틀로, 여기 앞에 있는 게 타이틀이죠, 그죠? 이런 타이틀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올라가져 있죠.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기 옆에 조회수를 보면 이거 가짜 아니거든요. 진성입니다. 조회수를 조정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조회수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진성 TV인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얘기죠. 정보가 많으면, 홈페이지에 정보가 많으면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구매 전환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꼭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만들어서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카페에서 어떤 좋은 글을 보려고 하면 회원가입하라고 나오죠. 회원가입하고 또 글을 보려고 하면 정회원이 돼야지 볼 수 있다고 나오죠.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래도 내가 그 정보가 꼭 필요하면 추가하고 또 댓글 달고 댓글 5개, 글 5개 쓰고 그런 활동들 하죠. 그건 뭡니까? 정말 좋은 정보 하나 가지고 그 카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죠. 제가 말씀드린 카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좋은 정보를 올려놓고 활성화 활동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럼 글도 많아지고 댓글도 많아지고 그렇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좋은 정보를 하나 올려놓고 이걸 보려면 회원가입해야 돼. 또 보려면 포인트가 필요해요. 제가 그런 짓을 해봤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그 게시판 전략이 있습니다. 포인트 정리 및 차감 정책이라고 있죠. 자, 게시판력이 쭉 나오고 이 게시판들에 대해서 읽거나 쓸 때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정책을 정해놨어요. 홈페이지에다 칼럼 쓰시는 분 칼럼을 읽을 때 1000포인트 차감, 쓰기 하면 홈페이지 제작 후기를 썼다 10만 포인트를 적립시켜줍니다. 그럼 이 10만 포인트 가지고 뭐 하냐고요? 저희 회사가 유지보수를 거의 무료로 해드리는데 이런 정책을 씁니다. 유지보수 한 건 신청할 때 2만 포인트를 삭감시켜요.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하지 않고. 근데 이제 후기가 필요 없어져서 안 할까 싶어요. 파일 다운할 때도 포인트를 삭감하거나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사람들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활동을 저희 만들어 놓은 정책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홈페이지는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전제 조건이 뭐다?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놓을 것. 이런 게 사실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지만이 좋은 거죠. 홈페이지에 고관여도 제품을 파는 사이트에서 이런 정보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정말 좋아요. 광고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충성 고객들이 많이 생기고 멘티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자, 정보 인프라. 자, 쉬운 건 넘어갈게요. 할인 전략, 경품 전략, 서비스, 1+1 이런 거. 자, 다음 교육을 설명드릴게요. 요즘은 고관여도 제품을 팔 때 교육이나 세미나를 많이 이용합니다. 건강식품 파는 업체, 균형생식이라든가 이런 데는 세미나를 하죠. 그 CEO가 열심히 건강 공부를 해서 당뇨에 대한 강좌 또는 고혈압에 대한 강좌를 합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정보를 습득해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자,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고객들을 참여시키고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벤트를 팡팡 합니다. 제품에 15일치를 무료로 준다든가 그러면 참석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15일치를 먹어보신 분들은 90% 이상이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바로 교육 전략이에요. 미끼 상품이라고 합니다. 미끼 상품 중에 교육이라는 미끼 상품이죠.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한 미끼 상품이죠. 제가 굉장히 긴 그 내용을 굉장히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은 말씀드리고 넘어가니까. 자, 다음 체험. 이런 거는
쉽죠. 자, 제품 디스플레이 방법. 보통 쇼핑몰에 가보면 썸네일이라 해가지고 손톱만한 아이콘으로 이제 제품을 올려놨잖아요. 제품을 그렇게 올려놓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거 파는 사이트예요. 이런 게 뭐냐고요? 손으로 연락 돌리면 충전이 되는 거죠. 산에 갔을 때 이거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거죠. 길을 잃었을 때. 자, 이게 바로 이제 제품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제품 이미지가 있죠. 그 옆에는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핵심 기능을 정의한 거죠. 그 옆에는 비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을 누르면 바로 재생이 되죠. 그 밑에는 이런 질문과 답변이나 또는 후기를 몇 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냥 썸네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구매 전환율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탭으로 하는 건 제가 좋아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했어요. 탭은, 두 번째 탭은 보통 첫 번째 탭과 두 번째 탭의 클릭수는 한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안 좋은 방법이죠. 자, 제품 디스플레이 할 때 이런 방법을 한다. 한번 적용해봐서 좋으면 계속하게 돼요. 예, 제가 만든 홈페이지들은 대부분 상품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이거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랑은 차이점이 많겠죠. 이미지, 네, 사용 후기 바로 나오고 질문과 답변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있는 걸 끄집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죠. 자, 여기도 탭을 써서 더 많은 제품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차별화시키는, 제품 디스플레이를 차별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고 미끼 상품. 미끼 상품 많이 배우셨죠? 프론트 엔드 상품.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렌드 반영. 네, 홈페이지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장난을 쳐봤는데 메뉴를 밑으로 깔았다가 오른쪽에 깔았다가 해보니까 사람들은 더 반응이 없어요. 홈페이지는 그냥 2단 구조가 제일 좋습니다. 상단에 메뉴바, 왼쪽에 서브 메뉴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카페나 블로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 포맷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예.